방금 소개받은 김창욱입니다. 저는 원래 대체연료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한 2, 3년 동안 대체연료랑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과거 제가 기술본부장을 했었어요. 그거를 쫙 다시 한번 볼 기회를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불확실하다가 어느 정도는 확실해지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빠른데 방향 설정이 맞는가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얼마 전까지 이제 암모니아 얘기를 했죠. 근데 엔진이 아직 없어요. 엔진이 도입돼도 보편적으로 발주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 바이오 연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체 연료 중에서 바이오 디젤을 빼고는 상온 상업에서 액체인 건 메탄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스예요. 가스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2030년까지 유일한 대안으로서 메탄올을 선택한 회사가 머스크예요. 대부분의 회사나 국가는 2050년에 카본 뉴트럴을 목표로 갖고 있고요. 머스크는 2040년에 카본 뉴트럴을 달성하겠다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2040년이 중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30년까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운항 중인 배의 대체 연료선이 한 1.3%쯤 돼요. 1,400척가량. 근데 톤수로는 5.3%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형선이 대체 연료선 채용이 많다. 또 소형은 배터리랑 하이브리드가 많아요. 그럼 오다북은 어떠냐? 오다북은 25%나 척수로 대체 연료선이에요. 톤수로는 거의 절반. 올해, 이거는 얼마 전에 된 거고, 올해 발주된 선박은 레디까지 포함은 60%가 대체 연료선이에요. 확실하게 레디 아니고 처음부터 엔진 달아서 나갔겠다 그런 게 40%예요. 그러니까 완전 급변했죠. LNG에서 이제 메탄올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톤수로 하면 메탄올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메탄올이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30년까지 계속 증가를 해서 우리가 2008년도에 미친 조선시장에다 막 이랬죠. 그죠? 그때 1억 톤이었어요. 작년에 5천만 GT를 딜리버리 했고요. 30년 이후에 1억 톤에서 1억 2천만 톤 정도씩 발주되고 딜리버리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팩터가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는 거고요. 클락슨도 비슷하게 예측하고 있고 이 차이는 9천만 톤에서 1억 2천만 톤 이런 차이는 카본 뉴트럴을 50%로 보느냐 넷제로로 보느냐인데 넷제로로 보는 게 이제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단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EEDI나 EEXI나 CII나 이런 것들은 효율이에요. 톤 마일당 그람수예요. 근데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 거는 단위 열량당, 연료가 가지고 있는 단위 열량당 CO2를 얼마나 내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라이프 사이클로다가 어세스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한 것 중에 메탄올이 더 많이 나온다는데요, 진짜예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웰 투 웨이크로 하면 진짜예요. HFO보다 한 10% 더 나와요. 근데 IMO에서 규제하는 것은 탱크 투 웨이크라는 거죠. 그리고 LNG는 말이죠. 어느 엔진에서 떼냐에 따라서 이 CH4의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자, IMO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IMO가 지난번 12월 달에 한 거고요. 올해 7월 달에 이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규제적인 게 있고 마켓 베이스드 메이저가 있는데 마켓 베이스드 메이저랑 규제적인 제도랑 컨비네이션 할 거예요. 근데 규제적인 제도는 제한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저는 채택되리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이 GHG fuel 스탠다드는
EU가 항상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EU의 피에리오 마리타임하고 똑같아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하고 연료로 단위 연량당 몇 그램을 뿜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ETS도 할 것 같고요. 그 EU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피베이트라고 해서 화석연료선에서 피를 걷어서 저배출, 무배출 선박에 리베이트를 주자 하는 것도 제한돼 있어요. 처음으로 IMO에서 탄소세에 대해서 돈으로 얘기한 첫 숫자가 이 100불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fuel은 말이죠. 바이오 fuel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바이오 fuel보다는 이 fuel이 앞으로 갈 길이에요. 생산량이나 그러니까 시장이 성숙되고 기술이 되면은 훨씬 싸지고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fuel은 국가로서 EU라는 대륙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싸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벌금을 반으로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의무도 이 fuel을 35년부터는 2%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식으로 퍼실리테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연료 전망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일본의 전망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절대량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트렌드를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카본 리사이클링한 메탄이나 EFL이죠. 글로 가는 시나리오고 LNG는 여전히 건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소 암모니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요 사이쯤으로 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 바이오 메탄올 같은 것들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이게 재밌는 그래프인데 CO2 양을 줄이려면은 우선 연료를 줄이는 건 마지막 거예요. 마지막.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포집이 이거보다 싸다면 포집도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탄소량을 줄이는 것은 상당 부분은 대체 연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운항 기술, 빅데이터, ESD, 풍력 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줄여나가야 돼요. 빨리 가서 기다리지 말고 제 시간에 가고 천천히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체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50%였는데 지금은 0까지 가야 된다는 데서 엄청난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머스크 얘기를 여러분이 하셨는데 머스크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한 200만 톤쯤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한 50척 대형 컨테이너선. 근데 발주한 건 19척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한데요. 메탄 인스티튜트가 2027년에 친환경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요. 하여튼 CO2 프리 메탄올을 한 800만 톤 정도로 봐요. 클락슨 전망은 생략할게요.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메탄올 이걸 처음 설명드려야 될지 마지막에 설명을 해야 될지 중간에 넣었는데 메탄올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때우던 연료입니다. 쉽고 everybody knows methanol is how easy. 근데 메탄올이 사실은 의미를 갖는 게 이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석탄, 천연가스 뭐 이런 데서는 걔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물하고 잘 섞여요. 그 생분화성도 있고. 그 메탄올 제조를 현재는 당연히 천연가스 값보다 비싸죠. 왜냐하면 천연가스에서 다른 공정을 투입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요. 바이오디젤, 메탄,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것들은 빨간 부분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메탄, LNG에 대해서는 메탄 슬립은 2, 3년 내에 거의 한 60, 70%는 삭감하는 기술이 이미 뭐 돈의 문제죠. 뭐 EGR을 할 것이냐, SGR을 할 것이냐 돈의 문제고 해결이 될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뭐 메탄 슬립이 좀 많은 엔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으로 가겠죠. 그러나 메탄은 나와요. 슬립은 돼요. 30%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디젤 사이클에서 연료를 떼야 돼요. 요게 이제 발화점인데요. 암모니아 발화점이 높아요. 높은 데다가 연소 속도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엔진사에 저도 따로 이제 좀 물어도 보고 그럴 건데, 암모니아가 나오더라도 파일럿 퓨엘 양이 얼마고 과연 연소가 안정적으로 잘 될 것인가. 메탄올은 잘 탑니다. 모든 대체 연료는 메인 엔진이 되면은 중요하게 바뀌는 것이 인젝션 부분일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발열량도 다르고 분사량도 다르고, 그러니까 분사량이 다르면은 분명히 밸브가 커질 거고, 커지면은 또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운 공급 전망은 많이 말씀을 하셔서 생략을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퓨엘이유 마리타임에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경제성도 여러분이 질문하셨잖아요. KR이 디카보네이제이션 웹 매거진을 발행을 합니다. 그게 월 단위는 아니고 이게 스프링 버전이 있고 오텀 버전이 있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한 1, 2주일 전에 있는데 발행된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모든 대체 연료 시나리오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분석이 맞을까요? 틀리겠죠. 근데 어떤 전제로 쓰여졌나를 보면 인사이트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규제 체계 그대로라면은 화석연료로 가다가 벌금 맞는 게 싸다, 이런 결론을 도출돼요. 그러나 이제 대체연료가, 그건 뭐 30년, 40년, 50년까지의 전망이니까 대체연료를 지금 연료 가격보다는 훨씬 다운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순간에는, 그리고 규제도 거기에 맞춰 보완을 하면은 말이 되지 싶습니다. 가격인데요. 대개 킬로와트 시당 5센트 정도면은 리니어블 수소를 원료로 하는 CO2 프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보다 싸져요. 이건 IEA 전망이고, 이건 머스크 제로 카본 쉬핑 센터에서 나온 건데,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암모니아나 메탄올이나 메탄이 단위 연량당 한 23불에서 25불. 화석연료는 얼만데? LNG는 8불, F5는 11불. LNG가 지금 뭐 미친 가격인데, 그건 지금 언제 안정된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스테이블하게 되면 LNG는 가장 싼 연료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마 한 2.5배? 지금 F5에? 그러면은 아마 말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400불이라면 1000불? 로우 설퍼 오일이라고는 한 700불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합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 3배쯤 되면, 예를 들어서 3배쯤 되면 아마 머스크가 성공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메탄올을 주목하는데 머스크가 주목하는 거는 바이오예요, 바이오. 현재로서는. 그리고 대부분 머스크가 한 게 폐기물, 목재 찌꺼기, 옥수수 줄기, 사탕수수 줄기 등등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립 연료잖아요. 무탄소 연료는 아직 모른 것 같고, 저탄소 연료로서 LNG는 메탄올, 화석연료 메탄올보다는 LNG가 탄소 감축량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메탄올은 반드시 CO2 프리 메탄올이 돼야지 말이 되는 겁니다. LNG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이오 연료는 진짜 재생 가능한 거야가 항상 숙제예요. 진짜 재생 가능하냐? EU 같은 데는 팜유로다 만든 바이오 디젤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요. 팜유는 굉장히 탄소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 컨벤셔널한 바이오 연료,
그 내에 뭐 바이오 메탄올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용 메탄올은 CO2를 많이 내뿜고 생산되는 놈이고, 앞으로 가는 건 뭐냐? 폐기물이나 사람이 먹지 않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바이오매스로부터의 그 바이오퓨엘이고, 유로피언어들은 어드밴스드 퓨엘, 여기도 어드밴스드 바이오퓨엘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때 전부 폐기물이에요. 찌꺼기, 폐식용유. 오늘 주제잖아요. 메탄올 추진세 왜 지금 뜨냐? 우선 상온상업에서 액체고요. 그게 뭐 첫 번째죠. 그러니까 뭐 LNG 퓨엘 선이 처음 나왔을 때 제일 투자비가 많은 게 뭐예요? 퓨엘 탱크예요. 썼으니까. 엔진값 이만큼, 퓨엘 서플라이 시스템 이만큼, 연료 탱크값 이만큼이었거든요. 그 전체, 성과 상승분의 전체가 LNG에 비하면 훨씬 싸다. 그 다음에 이미 메탄올 DF 엔진이 운항 지금 한 26년부터 했으니까 50부하짜리지만 투스트로크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워터 이머션을 안 한 엔진이었고, 최근에 워터 이머션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맨 처음에 LNG 엔진이 도입될 때랑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LNG 연료는 누가 먼저 하나를 전부 보는 거였고요. 메탄올은 이게 뜨기 전에 2016년부터 메탄올 투스트로크 엔진이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엔진들도 다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조그만 케미컬 탱커 2만 DDT2와,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내항선, 내도 메탄올 연료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엔진도 이 한신이라는 데가 희한해요. 포스트로크 엔진인데 저속 엔진을 만들어요. 한 RPM 뭐 250 RPM. 그러니까 엔진 다 돼 있다는 겁니다. 뭐 다 돼 있다는 게 모든 부하에 대해서 돼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LNG보다는 훨씬 스피디하게 들어간다. 공급망은 뭐 말씀드린 거고요. 2050년의 공급 전망은 뭐 의미가 저거 맞겠습니까? 근데 맞을지도 몰라요. 이 스피드로 가면. 그 이미 여기 우리 직원이 만들어준 건데 2016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메탄올을 날르는 배가 메탄올 엔진을 갖고 다녔어요. 모든 그런 대체 연료소는 바이오 디젤을 빼고는 그 대체 연료를 화물로서 날르는 배가 처음 쓸 겁니다, 엔진을. 좀 당연하겠죠, 그죠? 연료 탱크가 필요 없는 배가 되니까. LNG 캐리어가 LNG 엔진을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사실은 컨테이너인데. 근데 발주 현황을 보면 컨테이너가 많고 아마 작은 배들도 많이 발주가 될 겁니다. LNG는 한 10년 걸렸어요. 근데 메탄올 엔진은 지금 있다고요. 그리고 제일 큰 부하 95짜리를 아까 팩토리에서 FAT를 끝났다니까 메탄올 엔진은 LNG에 비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에서 고려사항이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FO 대비 2.5배 볼륨을 차지한다. 이거 사실. 그래, LNG 대비 1.5배다. 이거는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LNG 연료 탱크는 인슐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메탄올 탱크는 인슐레이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LNG 캐리어 말고 LNG 퓨엘 쉽들을 보면 온데크에다가 연료 탱크를 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컨테이너를 계속 얘기를 하니까 컨테이너는 연료량이 엄청나서 언더데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도 LNG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1.5배 정도는 아니고 1.3배?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탱크 재료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온 강제 안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서스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코팅을 메탄올은 유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물, 이노가닉 징크 코팅을 하면 되죠. 안전성은 우리 많이 얘기했는데 암모니아에 비할 건 아니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있고 특히 선원들이 하여튼 뭐 급성으로다가 메탄올을 맞는 경우가 생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엔진은 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디젤 엔진 공급 압력이 8바고 분사 압력이 950바인데 LNG는 300바, 300바도 있고 뭐 12바, 300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면은 뭐 이미 그 범주 안에 있는 것이니까 뭐 등등이 있고요. 나머지는 쭉 말씀드린 거고 메탄올 연료 확대될 것 같냐? 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머스크처럼 HMM처럼 예를 들어서 적정 가격이라고 하면은 뭐 페널티, 탄소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그걸 감안했을 때 적정 가격으로다가 조달할 수 있다면 그건 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메탄올이라면 지금 아까 우리 김영선 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선박은 여지까지 제일 싼 거의 산업 폐기물하고 비슷한 HFO를 떼왔어요. 근데 지금은 육상이랑 똑같은 비싼 연료를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LNG나 암모니아나 수소나 이게 이제 메탄올하고 경합하는 선박 연료인데 이게 육상에서 공급량이 많아져야지 선박에서도 차례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그 바이오 연료도 지금 육상에서 먼저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유 주유소 가면은 그 바이오를 넣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리고 규제도 다르잖아요. 우린 뭐 5,000 ppm, 1,000 ppm 이런 거고 0.1%, 0.5%라는 게 육상은 10 ppm이에요. 그러니까 육상 연료의 공급망 구축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린 메탄올이 육상에서 연료로서 많이 공급될 거냐? 굉장히 퀘스천업을 하죠. 그래서 30년까지 브릿지 퓨얼로서 이해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네요. 웰 투 웨이크로 하면은 더 많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이죠. 메탄올은 저인화성 연료라요. 커퍼댐이 필요해요. 수급 가능성 이것도 굉장히 뭐 어려운 얘기인데 2030년까지는 800만 톤에서 1000만 톤 FO 양으로 환산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500만 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박용 연료가 2억 5천만 톤이거든. 2억 5천만 톤하고 500만 톤하고. 그러나 이제 증가될 것이고 확보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탄소세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구할 수 있다. 그럼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